자, 그러면 히트 이퀘이션 들어가 보죠. 요 히트 이퀘이션은 그 사출 성형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, 그 중요한 이유는 우선 여기 한번 보죠. 여기 보면 우선 사출 성형 공정 중에는 이 금형은 계속 그 재료를 냉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액체 상태의 재료가 금형에 들어오면 표면에는 이렇게 고화층이 생기죠. 그리고 그 제품 중심부에 형성된 용융층을 따라서 이렇게 성형을 하게 되는데, 그런 면에서 뭐 히트 이케이션 자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, 그거 외에도 이 성형이 다 끝나고 보압이 이루어지고 얘가 냉각될 때 바로 히트 이케이션에 의해서 냉각이 진행되죠. 그리고 이제 냉각 시간도 히트 이케이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.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출 성형 해석을 해본 사람들은 이제 다 알 텐데, 우리가 성형 해석할 때 금형 표면 온도를 일정하다고 생각하고 성형 해석을 하죠. 실제로는 뭐 금형 표면 온도가 일정하다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. 왜냐하면 뭐 냉각 채널이 있고, 그 냉각 채널에 냉각수가 지나가고 그 용융 수지가 금형 안으로 들어오면 요 표면의 온도는 이렇게 변화가 있겠죠. 변화가 있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금형 표면 온도를 일정하다고 보는데, 그 일정하게 보는 이유는 사실은 여기서 여기 있네요. 여기서 이제 이 알파를 우리가 그 서멀 디퓨지비티 해서 이제 열 확산도라 그러는데, 이 열 확산도가 굉장히 작아서 그렇게 봐도 그 정밀도에 문제가 별로 안 생기는 거죠, 사실은. 그거 한번 요 이 서멀 디퓨지비티를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여기 이제 위키백과에 나오는데, 여기서 한번 보죠. 여기서 보면 요 서멀 디퓨지비티 자체는 그 이렇게 뜨거운 쪽하고 차가운 쪽이 있으면 그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얼마나 빨리 열이 이동하느냐, 그거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돼 있죠. 이게 물론 이제 그 단순하게 결정되는 건 아니고, 이렇게 밀도, 비열, 그 다음에 열 전도율에 의해서 요 식에 의해서 결정되지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서멀 디퓨지비티의 그 재질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, 여기서 한번 그 플라스틱 재료 쪽을 보면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 이제 PC가 25도C일 때 0.144고, 그 다음에 뭐 PTFE 뭐 0.124, PP는 0.096, 나일론, 그 다음에 뭐 고무, 이렇게 PVC는 훨씬 더 작고, 이렇게 굉장히 작은 값을 갖죠. 그에 반해서 이제 스틸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금형강을 보면 뭐 한 12 정도 나오는 재료도 있고, 스테인레스 쪽 재질 같으면은 한 7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,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스틸은 10이라고 보고 플라스틱 재료를 0.1 정도로 보면 약 100배 정도 차이가 나죠. 그래서 실제로 요 냉각을 시킬 때는
이렇게 지금 금형 온도 자체가 거의 이제 균일해지는 거죠. 변화는 별로 없고 이 제품 쪽에서 온도 변화가 이루어지죠. 이거는 한번 우리가 실제로 그 코드를 돌려보면서 해보면 될 텐데, 여기서 요거는 이제 일단 이렇게 보고, 얘는 지금 요 교재에 있는 그 코드하고 똑같은 상태죠. 똑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보면 이렇게 이제 15초 동안 저 재질이 이렇게 지금 제품 두께 2.5mm 짜리가 여기가 1.25가 중심부가 되겠죠. 그 온도가 이렇게 쭉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래프지요. 그래서 요 제일 위에 그래프가 시간 0초일 때고,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쭉 내려와서 맨 마지막이 이제 15초일 때, 15초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15초일 때 보면 온도가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보면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요 오른쪽 위에 X 얼마, Y 얼마가 나오죠. 그래서 요 위에 걸 보면 X가 한 230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 X가 한 1.25일 때 88 뭐 요 정도 되지요.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 알파는 그 로 CP분의 K인데 요때는 지금 단위를 여기서 이제 단위가 요 밀도가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이고 열전도율이 와트 퍼 밀리미터 도씨 비열이 그 줄 퍼 그램 도씨이기 때문에 요 센티미터 세제곱에 대해서 그 보정을 해 주려고 지금 여기 알파 값에서 로에서 1000으로 나눈 거죠. 로를 이제 1000으로 나눠서 계산을 한 것 뿐이고,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알파 값을 알파를 한번 프린트 해보죠. 프린트 해주고 ALPHA 프린트 알파 이렇게 해주면 이 알파 값이 나오겠죠.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여기서 보면 알파가 0.075 이렇게 나왔죠. 0.075일 때인데 그러면 우리가 뭐 꼭 이렇게 알파를 계산 안 하더라도 여기에 여기 데이터들을 갖고 한번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죠. 그래서 우선 그 스틸과 여기 지금 알파 단위가 밀리미터 제곱 퍼 세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알파 값하고 사실은 같이 나온 거죠. 여기서 이제 아까 센티미터 세제곱을 1000으로 나눠서 밀리미터로 바꿨으니까 요때 이제 알파 값은 여기 데이터들하고 같이 1대1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한번 보면 만약에 스틸이라 그러면 우선 여기서 지금 얘는 이제 이렇게 코멘트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알파를 지금 이제 0.075였지요. 그냥 여기서 이렇게 0.075 이렇게 주고 실행을 해도 이제 아까하고 결과가 이제 같이 나오겠죠.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에 1.25일 때 약 88 정도
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이제 같아졌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알파를 내가 11, 뭐 12, 11, 12, 뭐 10이라고 주지요. 뭐 스틸 그 금형강이 이제 이 알파 값이 보통 그 한 7에서 12, 그 사이니까 평균 한 10이라고 보고 이 알파 값이 만약에 10이 됐다.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. 그러면은 시간이 이제 1.5초 지나면 이게 거의 온도가 이렇게 똑같아졌죠. 그러니까 여기를 아마 확대해 보면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뭐 거의 안 나오네요. 거의 뭐 이렇게 해도 안 나오고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니까 그 이 알파 값이 그 100배 정도 되면은 이렇게 온도가 이제 순식간에 이렇게 그 열량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같아진다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뭐 그 금형에서 아니 사출 성형에서 금형 표면 온도를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알파 값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 오차가 많지가 않은 거죠.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여기서 밑에 내려와 보면 여기 PC 같은 경우는 알파가 0.14인데 여기 PP는 뭐 0.1 정도 0.1이 좀 안 되고 나일론 같으면 뭐 0.09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한번 여기서 이제 PC하고 이 나일론을 가정을 해서 한번 똑같은 조건에서 히트 이퀘이션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죠. 그래서 알파를 0.144인가요? PC가 0.144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확대를 뭐 여기를 좀 많이 해볼까요? 이렇게 해놓고 1.25에서 이렇게 갖다가 대보면 57.56 뭐 요 정도 58 뭐 57.5 요 정도 되겠죠. 이 정도 됐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나일론이다 그러면 0.09 이렇게 해주면 이때는 여기 값이 여기 1.25니까 아까 57.56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77.18 정도 나오죠.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플라스틱 재료에 따라서도 이렇게 얼마나 냉각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죠. 그것도 좀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.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번 보면 요 수식에서 여기에 이제 그 2의 마이너스 L 제곱분의 N 제곱 파이 제곱 알파 T 요 항이 있는데 요 항에 의해서 사실은 냉각 시간이 결정이 되는데 한번 잠깐 보죠. 잠깐 이제 보면 여기 보면
이제 냉각 시간 t는 요 파이 제곱 알파분의 L 제곱이 된다.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, 그러면은 알파의 그 냉각 시간 t는 알파에 반비례하고 제품 두께 제곱에 이제 비례하는 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제품 두께가 있는데, 만약에 지금 알파가 0.09, 0.09로 그냥 두면 우선 뭐 이때 15초 있다가 15초 있다가 요 부위를 확대해서 한번 1.25일 때 77.2 정도 나왔죠? 77.2 정도 나왔는데 요 두께가 만약에 5가 됐다. 그러면 요 냉각 시간이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니까,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지금 15초 해놨는데 이게 두께의 제곱이니까 그 15초의 4배가 되겠죠. 제곱이니까 2배 해서 제곱이니까 2의 제곱해서 4배가 돼야 되니까 그 시간을 60초까지 우리가 해야 아마 77.2 정도가 그대로 나오겠죠. 그래서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제품 두께가 5mm로 했을 때 여기서 아까 77점 얼마가 나왔죠? 77.2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, 그럼 이제 2.5에서 이렇게 갖다가 대보면 여기 77.2 정도 나오죠? 그래서 이제 요 히트 이퀘이션에서 중요한 거는 우선 이 알파 값이 플라스틱 재료는 굉장히 작다는 거 하고, 그 다음에 요 제품 두께의 그 제곱에 비례해서 냉각 시간이 결정된다 하는 거 하고, 그 두 가지죠.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요 알파분의 제품 두께의 제곱에 의해서 냉각 시간 자체가 이제 바뀌는 거죠. 이제 그렇게 봐도 좋겠고,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히트 이퀘이션을 이제 사용을 할 때, 물론 이제 그 스틸 재료가 얼마나 이제 냉각이 잘 되는 재료인가, 냉각이 안 되는 재료인가 하는 것도 파악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요 제품 두께에 따라서 그 냉각 시간이 굉장히 많이 차이진다는 거, 그런 거 하고, 또 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2.5로 고쳐놓고 여기 타임맥스를 15로 해놓고 이제 벽면 온도를 뭐 만약에 40도로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여기 만약에 40도로 했으면 지금은 이제 77, 아까 77.2 정도에서 68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런 거 보면은 여기서 이제 금형 표면 온도하고 또 용융 수지 온도도 뭐 얼마나 차이를 주는지 한번 얘를 이제 240으로 놓고 이렇게 해보면, 그러면 이렇게 그 아까 68보다는 뭐 올라갔지만 그다지 이제 많이 올라가진 않았죠. 그다지 많이 올라간 것 같진 않은데, 이렇게 이제 용융 수지 온도라든지 금형 표면 온도, 그 다음에 제품 두께, 그 다음에 요 알파 값에 의해서 요 제품 냉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알아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여기 교재에 나왔듯이 이렇게 코드상의 변수값을
변화시키면서 출력 데이터를 확인해 보는 게 상당한 이제 의미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, 여기서 여기 이제 m이죠. 그 m 값은 여기서 얘지요. m이 원래는 무한대까지 가야 되는데 그 m을 0이라고 해도 m이 이제 0, 1, 2, 3 뭐 이렇게 가는데,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죠. 이거는 이제 냉각 시간 계산할 때 나오는 문제인데, 지금은 m이 300이고 여기서 이제 15초 있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해보죠. 똑같은 조건에서 해보면 여기서 보면 1.25에서 지금 70.32, 70.22가 나왔고, 이게 뭐 여기서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3초 정도였을 때, 요 값을 한번 보죠. 3초 정도였을 때, 이제 1.25에서 뭐 한 204.4도 정도가 나왔는데, 그러면 만약에 m이 여기서는 이제 1이 될 텐데, m이 1이라 그러면 얘를 이제 돌려보면 이제 이렇게 위에 직선으로 나온 게 이제 이렇게 그 사인 커브로 그냥 나왔지요.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많이 틀렸지만 여기 3초 있다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보죠.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6.26, 206.26이니까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까 거를 이제 잊어먹은 것 같은데 300으로 놓고 다시 해보죠. 206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지금 206 나왔는데 지금은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죠.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제 204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 2도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초기에는 차이가 좀 있다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차이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. 그거는 이제 여기 이제 수식상에서 벌써 요 m이 이 n 값을 결정하게 되고, 여기 n 값을 결정할 때 여기 우선 그 분모가 계속 커지는 게 있고, 여기서 또 n 제곱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요 그 n의 고차항이 굉장히 이제 그 영향을 끼치는 게 작아지는 거죠. 그래서 뭐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,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냉각 시간을 계산할 때는 그냥 요 m을,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m이 제로를 집어넣으면 n이 이제 1이 나올 테니까 그 항 하나만 계산을 해도 그 오차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차가 별로 없다. 초기에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서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좀 정밀도를 위해서 항을 여러 개를 계산해야 되겠지만, 이렇게 뭐 시간이 한 뭐 3초 이렇게 지나서는 이쪽에 그 n 값이 커지는 항은 별로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도 그 오차 그 정밀도에 별로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제 요 정도를
알아두고, 그 다음에 뭐 이제 조금 궁금할 것 같긴 한데, 그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사인 함수가 직선 비슷하게 나왔는지, 뭐 이제 이런 게 좀 퓨리에 시리즈 문제인데, 이게 사실은 그 직선이 아니죠.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얘가 무한대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데, 실제로 뭐 무한대까지 갈 수는 없겠고, 이걸 300으로 했을 때 거의 직선으로 보였지만, 이게 실제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m을 우리가 2까지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이렇게 나오고, 뭐 m을 한 10까지 했을 때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점점 사인 커브로 가는 건데, 그때 이제 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번 m을 300까지 놓고, 여기 x 플로팅하는 포인트를 3000까지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끝에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 진동하는 듯한 그런 현상이 생기죠. 그리고 요 위에 직선으로 보였던 게 사실은 전부 사인 커브가 이렇게 더해져서 나온 거죠. 그래서 이제 끝에 뭐 이렇게 되는 요런 효과를 뭐 수학적으로는 뭐 깁스 효과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, 뭐 이런 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기로 하고, 그 실제로 그 초기 조건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전부 정상적으로 계산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짧은 타임 스텝이 필요할 때는 이런 걸 이제 좀 주의해야 되겠지만, 우리가 뭐 냉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요 히트 이케이션 갖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. 그러니까 뭐 요 예제 코드가 있으니까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해보기로 하죠. 히트 이케이션은 요 정도에서 마치죠.